지금 보시면 집합 A는 자연수의 순서쌍을 원소로 갖는 집합입니다. 항상 집합 보실 때 조건제 집합에 바의 왼쪽을 잘 보세요. 바의 왼쪽에 누가 있어요? 원소의 모양이 있는 거예요. 그냥 집합이 있구나라고 생각 좀 하지 마시고, 아, 얘는 자연수의 순서쌍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12, 16을 구하라고 했는데 뭔가 새로운 값을 구하라는 얘기고, 가는 지금 뭐냐면 똑같은 거 넣으면 똑같은 거 나오고, 나는 위치 바꿀 수 있다, 이런 느낌이고, 다가 지금 보면 뭔가 다음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힌트잖아요. 맞아요? 예. 제 생각에는 이걸 알고 있고 이걸 알 수 있다, 이런 관점이라서 이대로 두는 것보다는 이게 y로 나눠버리면 이런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y가 더 큰 거부터 문제를 제시할 때 y가 더 큰 걸 제시했잖아요. 왜냐면 얘를 12,16에서 어떻게 보라는 얘기예요? x가 12고 y가 4라고 생각해봐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4하고 12 넣으면 3 더하기 1이니까 4 곱하기 f 12가 될 거 아니에요. 이해하시죠? f 12를 지금 구해야 되는 상태죠? 아니야? 아, 4 잘못 써놨네. 4 y 써야 되니까, 그죠? 예. 그러면 f 4를 구할 때 뒤에 게 커야 되잖아요. 근데 나에서 교환을 만족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f 12를 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4니까. 맞아? 그럼 x가 4이고 y가 8인 상태인 거죠? 이해하시죠? 그러면 2분의 3 f 8 이 상태잖아요. 맞죠? 맞죠? 아, 생각 빨리빨리 따라 안 와? 보급형 스마트폰이야? 이해하시죠? 8이 이해가 안 된다고요? y가 8이에요. 얘가 4 더하기 8이니까. x가 4고 y가 8인 상태라고 했어요. 알겠죠? 그럼 얘는 순서 안 바꾸고 f 8 가시면 되죠. 그럼 x가 4고 y가 4인 상태죠. 예. 그러면 2 곱하기 f 4네요. 근데 이제 이거 쓸 차이가 된 거죠. 똑같은 값 나오면 4라고 했으니까. 그럼 얘가 2 곱하기 4니까 8일 거 아니에요. 이걸 위에다 집어넣으면 12가 되겠죠. 이거 위에다 집어넣으면 48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답이 됩니다. 이해하시죠? 예. 얘는 뭔가 여러분의 배경 지식을 묻는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부터 새로운 규칙을 제시할 테니 이 규칙을 마치 네가 만든 것처럼 써봐,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수능스러운 문제예요. 사실 수능이 원래부터 추구했던 바는 이런 겁니다. 왜냐면 수학 능력 평가라는 게 뭐냐면 배우는 능력을 평가해 보겠다, 이거거든. 내가 방금 배워가지고 자연스럽게 안 된다라는 애들은 좋은 데가 오지 마, 이런 뜻입니다. 너무 충격적이죠? 아시겠죠? 방금 배운 걸 자연스럽게 쓸 수 있는 애들 좋은 대학으로 데려가겠다, 이게 수능의 목적인 거야. 그래서 이런 문제들 싫어하시면 안 돼요. 아, 뭐 이런 거지 같은 게 나왔냐, 이 생각하면 안 되고, 항상 얘기하지만 흠터레스팅, 아, 흥미롭군, 이걸 내가 즉시 적용하려면 무엇을 관심 있게 봐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하시라는 거죠. 네. 30번 보겠습니다. 임의의 자연수 n에 대해서 n의 양의 약수들의 총합을 fn이라고 하자. 양의 약수의 총합이요. 네. 사실 양의 약수의 총합이라는 이걸 보고 머릿속에 그 소인수분의 박스가 떠올랐으면 참 좋은데 떠올랐어요? 제가 양의 약수의 총합 공식 유도하는 공식 과정 보여드렸잖아요. 그 수원 특강할 때 했던 것 같다. 그치? 네, 로그 할 때. 나만 기억나는 거야? 니네가 기억나야 되는 건데? 근데 아무튼 뭐 그걸 쓰는지 안 쓰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보자마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생각이 들고, F3은 4다. 1 더하기 3이니까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F4는 1 더하기 2 더하기 4니까 당연히 예를 들면 졸라 쉬운 숫자를 주겠죠. 뭐 어려운 거 주겠어요? 네, 그런다 치자. 기억은 1, 2, 50이잖아요. 이것도 쉽네요. 굳이 박스를 동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그죠? 그 다음에 약수의 총합이 자기 자신하고 1 더한 거란 말은 소수란 말이잖아요. 네, 맞는 말이에요. 디귿 임의의 소수 mn에 대해서 얘는 약수가 1하고 m하고 n하고 mn 밖에 없지.
그럼 이걸 다 더한 게 fmn일 건데 이거 보면 되게 이렇게 쓰고 싶지 않냐? 부정방정식 풀이할 때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러면 얘가 fm이고 뒤에 게 fn이네요? 참이네요. 골참. 특별히 이런 거 없죠? 박스 동원할 수준도 아니에요. 사실 핵심적인 내용은 소수에 관한 걸 물어봐가지고 굳이 그런 걸 동원할 필요도 없었다. 이런 얘기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31번. 투집합에 대하여 F는 A에서 B 차집합 A로 대응한다. G는 A 차집합 B에서 A 교집합 B로 대응한다. 이게 지금 1대1 대응이라고 했어요. 물론 이제 1대1 대응이라는 건 여러 의미를 사실 갖죠. 1대1 함수이기도 해야 되고 공역과 치역이 같아야 되니까. 그런데 이렇게 U 한 개의 원소를 가지고 1대1 대응을 구성하면 기본적으로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공역과 치역이 같은 건 당연하고 정의역에 있는 원소의 개수랑 공역에 있는 원소의 개수, 이때 공역에 있는 원소의 개수란 말을 치역에 있는 원소의 개수라고 바꿔도 되겠죠? 공역과 치역이 같은 거니까 이게 동일해야 원투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묻는 문제니까 개수 같다는 관점 아니에요 지금. 정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F를 다시 보고 이게 지금 NA하고 NB 차집합 A가 같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NB 차집합 A는 NB에서 NA를 빼는 게 아니라 NA 교집합 B를 빼는 거죠. 원래 차집합의 뜻은 이거니까요. 순수한 고유의 원소를 뽑아내는 거. 이해하시죠? 네. 마찬가지예요. NA 차집합 B니까 얘가 NA 차집합 NA 교집합 B 이거일 거 아니에요? 이게 NA 교집합 B하고 같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가로가 어디 있겠냐? 그잖아. 그럼 A의 원소가 교집합의 원소의 2배란 얘기죠? 근데 A의 원소는 6개죠. 그러면 교집합의 원소는 3개란 얘기죠? 네. 그래서 NA 교집합 B가 3개다. 어디에서? 여기에서. 이거랑. 제 말 이해되시죠? 네. 그렇구나. 그럼 K는 얼마겠어요? 9개여야죠? 여기에서. 네. 그래서 MB는 9개다. 웃긴 게 뭐냐면 1대1 대응이라고 말을 했지만 정작 물어본 거는 그냥 정의역과 공역의 원수 개수가 같다 이거밖에 없죠. 1대1 함수에 관한 건 전혀 묻지 않았단 말이에요. 알겠죠? 네. 그래서 그냥 개수에 관한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문제 풀면 돼요. 넘어가도 되겠죠? 34번. 다음과 같은 함수가 주어져 있고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1대1 대응일 때 이게 사실은 그 절대값 기호를 가지고 있으면 그래프가 꺾이는 거야. 이것만 보고 이렇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왜냐면 뒤에 뭔가가 더 추가로 있기 때문에 뭐 이런 형태이거나 뭐 아니면 뭐 이런 형태도 가능하겠죠. 그건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프가 꺾이는 형태고, 그럼 꺾인 직선인데 꺾여서 올라가는 정도는 아닌 그런 형태의 꺾인 직선이니까 실수 전체에 대해서 1대1 즉 공역과 치역이 같으면 딱히 검토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공역도 실수 전체고 치역도 실수 전체일 것 같단 말이죠. 이런 형태나 이런 형태가 전부 다.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문제 포커스 어디 맞추면 돼요? 1대1로 만난다. 여기에 맞추면 되잖아요. 그럼 1대1로 만난다는 거 맞추면 된다는 말은 이거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이럴 수 있잖아. 약간 이렇게 덜 올라갔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런 거 안 된다라는 얘기니까 다시 이거는 이제 수학 툴 조금이라도 배운 친구들은 그 연속함수라는 표현을 쓰고 뭐 단조 증가함수, 단조 감수함수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증가함수이거나 감수함수이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데 이게 뭐 좀 적절한 표현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고등하를 하고 있으니까. 어쨌거나 그게 아마 문제에서 물어보는 포인트예요. 그러면 절대값을 뽀개가지고 두 개로 써볼게요. x가 1보다 작다라고 하면 마이너스 ax 플러스 a가 풀릴 거 아니에요? 그럼 뭐 나오니? 이거 나오니? 맞냐, 아가들?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말을 해요. 그죠? 그 다음에 양이다 라고 하면
얘가 뭐 나올 거냐면 2x 그지 않니? 마이너스 a 플러스 1 이게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럼 보세요. 얘가 이미 2라는 기울기 때문에 이게 지금 직선이니까 기울기가 2인 직선이잖아요. 기울기가 양이라고요. 그럼 연결된 애도 기울기가 부호가 같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이게 양이다 이러면 되는 거죠. 따라서 a는 1보다 작다 이러면 되는 거 아니야? 참 여기 있고요. 아시겠죠? 특별한 거 없었습니다. 예. 굳이 그림을 그려보면 약간 요런 느낌이다 이런 식으로 보이죠. 아니면 뭐 이런 느낌이어도 되고 뭐 그림이 좀 부자연스럽잖아. 이게 좀 매끄럽지? 예. 이렇단 얘기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40번 보죠. 얘는 100번 합성하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100번은 그까짓 거 합성하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깝깝한 상황을 만나면 항상 뭘 하라고 가르쳤어요? 와, 이거 100번 하라고? 하고 가서 질문해야겠다. 이렇게 결론 내지 말고 자, 이런 생각이 들면 뭐 하라고 했어요? 문제에서 묻는 거 보라고 했어요. 얘는 사실 규칙을 갖기가 어려워요. 예. 왜냐면 그냥 직선을 직선에 합성하는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규칙이 있다라고 확신을 갖기 좀 어려운 거죠. 근데 문제에서 묻는 것을 좀 구체적으로 보라고 했어요. 얘는 도대체 정체가 뭐냐? 얘의 정체가 뭘까요? 그렇군요. 나는 눈에 확 들어오는데 봐봐. 상수항이 b잖아. 근데 2b가 됐잖아. 그럼 저 함수의 함수값을 2배 했다는 뜻 아닐까? 그러니까 2배의 2분의 1a 더하기 b라고 보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그잖아. 그럼 2분의 1a란 말은 x가 2분의 1이라는 소리잖아. 그러니까 얘가 2배의 f100의 2분의 1이라는 소리 아닐까? 그렇다면 f100의 2분의 1이 규칙을 갖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맞아요? 네. 그래서 f2분의 1을 구해보니까 어머나 욕할 뻔했네. 항등이에요. 아니 세상에. 답은 1인 거죠. 결국 이 문제를 내가 못 풀었다면 머리가 나빠서 못 푼 것도 아니고 공부를 덜 해서 못 푼 것도 아니에요. 그냥 문제에서 묻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A 더하기 2B의 정체가 누구인가를 생각을 해야 한단 말이야. 내가 항상 얘기하지. 머리가 나쁘면 수학을 어떻게 하라고? 눈으로 하라고. 눈으로만 잘해도 1등급 나온다니까요? 머리까지 좋으면 1등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눈만 좋아도 1등급이 나와요. 아시겠죠? 네, 이런 것도 잘 보란 말이야. 자, 넘어가 되겠니, 하나들? 네. 지금 또 마음속으로 아이씨 너나 되니까 보지 나는 못 봐 막 이런 생각하고 있냐? 아니야. 이게 자꾸 보려고 하면 점점 보게 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마치 봉사가 눈을 뜨듯이 보려고 하면 조금씩 볼 수 있단 말이야. 진짜예요. 알겠죠? 네. 41번 K보다 작거나 같다. 즉 K의 왼쪽에서 정의된 함수 이차함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사실상 그 2x-3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다소 불편한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얘를 이제 물론 x에 대해서 정리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일단 얘가 좀 불편하다는 걸 확인했어요. 주의 이런 거죠. 읽어보진 않고 x라고 생각하는 놈도 있어. 여기만 보고 그래 얘는 k의 오른쪽 막 이러면서 그러면 안 된다고. 파의 왼쪽을 잘 보라고 했어. 왜냐면 너네들 낚시하기 제일 좋은 게 뭐냐면 파의 오른쪽이 아니야. 파의 오른쪽은 모든 학생이 자세히 봅니다. 근데 파의 왼쪽은 대충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파의 왼쪽으로 낚시하기가 좀 좋아요. 그래서 저기 좀 주의해야겠다. 그런데 얘가 묻는 것은 뭐냐면 합성함수의 존재입니다. 합성함수의 존재 조건은 무엇입니까? 그렇군요. 합성함수의 존재 조건이 뭐냐고. 진짜 모른다고? 아니 F가 진짜 성의 없다. 몰라. 1, 2, 3
1, 2, 3, 4 이래가지고 아 신난다 막 이렇게 대응을 했단 말이야. 알았지? 그 다음에 G가 뭐 이래서 이렇게 막 대응을 했단 말이야. 이렇게. 그래서 얘가 F고 얘가 G야. 그러면 G 서클 F 생각할 수 있냐? 아니 얘가 4로 갔는데 이씨 4가 없네? 생각할 수 없잖아. 이게 합성함수가 정의될 조건이 무슨 말이에요? 합성함수가 정의되려면? 자 이거 뭐라고 불러요? 감사합니다. 이거 뭐라고 불러요? 기울까지는 없는 용어입니다. 우리끼리만 쓰는 거 알겠죠? 예. 자 합성되는 함수의 치역이 합성하는 함수의 정의역의 부분집합이면 돼요. 우리가 주로 이제 푸는 문제들은 지수로그 함수 우리가 수원할 때 풀었던 문제들은 치역 구하는 문제잖아요. 합성함수 치역 구하는 문제. 그래서 그냥 합성되는 함수의 치역이 합성하는 함수의 정의역이다 이렇게 제가 말을 해버렸던 거 편의상. 원칙적으로는 합성되는 함수의 치역이 합성하는 함수의 정의역의 부분집합이어야만 합성함수를 말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잘 몰랐던 친구들은 지금이라도 좀 아셔야 될 거 아닙니까? 맞아요? 이 문장 그냥 외워라. 무비판적으로 수용해. 알았어? 합성되는 어디 가서 말씀하지 마시고요. 예. 제가 만든 용어라서 부끄러워요. 알겠죠? 예. 치역 얘가 합성하는 함수의 정의역이다. 요 내용만 알고 있어도 지금 F가 합성되는 함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K의 왼쪽에서 F의 치역 먼저 구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 아니야? 아주 정상적으로. 제 말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근데 문제는 F의 치역을 구하려고 보니 F의 대칭축이 2이기 때문에 K가 2의 좌측에 있는 경우와 K가 2의 우측에 있는 경우로 케이스를 나눌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첫 번째로 얘가 fx예요. 만약에 k가 여기 있다면 k보다 작거나 같다. 이만큼밖에 함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 점의 좌표가 k, k제곱 마이너스 4k 더하기 2겠잖아. 그지? 그럼 이때 fx의 치역은 뭐냐면 k의 제곱 마이너스 4k 더하기 2보다 크거나 같은 거란 말이야. 이해하겠냐, 아가들? 이해하겠어요? 예. 그리고 얘는 어차피 어떻게 변형하면 되냐면 이게 실제 의미는 2x-3이 2k-3보다 크거나 같다. 즉 2x-3에 대해서 바꾸면 될 것 같거든요. 그잖아. 어차피 2x-3을 얘가 원소로 갖는다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2x-3에 들어있는 그러니까 집합 i가 어차피 x의 범위가 정해져도 2x-3의 범위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2x-3의 범위를 가지고 그걸 gx에 집어넣을 거니까. 이해하겠어요? 그럼 gx의 정의역은 뭐가 되냐면 2k-3보다 크거나 같은 실수인 거죠. 이게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선생님 여기는 x라고 써있잖아요. 야 여기 x라고 써있지만 실제로 뭐냐면 이 값들을 구해서 넣는다는 얘기 아니야. 2x-3을. 그렇지 않냐 아가들아? 아닌 것 같냐?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2x-3이라는 원소. 네, 맞아요. 이동수가 장난치는 거 좀 좋아하는데 이렇게 해석해야 맞는 거죠. 이렇게 해석해야 맞는 거예요. 저게 x니까 이것도 x 아닙니까? 그럼 얘의 정의역이 정말 k보다 크거나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x라고 적혀 있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예. 네. 2k-3보다 크거나 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예. 네.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우리가 치역 구했잖아요. 근데 치역이 정의역의 부분집합이 한다고 했죠. 치역이 정의역의 부분집합이려면 2k-3이 이 뒤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잖아. fx는 k제곱 마이너스 4k 더하기 2보다 크거나 같은 실수예요. gx의 정의역은 2k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은 실수예요. 그러면 정의역이 치역을 포함하려면 2k 마이너스 3이 더 작거나 같은 값이어야 되죠. 네. 그래서 얘를 풀어보시면 k의 제곱 마이너스 6k 플러스 5가 0보다 크거나 같다 해서 k가 1보다 작거나 같거나 또는 k가 5보다 크거나 같다 나오는데 우리가 다루는 건 지금 뭐냐면 k가 2보다 작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해당하지 않고 얘만 해당하는 거죠. 이해하겠어요? 자, 두 번째. 만약에 k가 여기 있다 라고 하면 이렇게 다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점만 알면 돼요. 이게 2,y거든요. 그럼 이때 fx의 범위는 그냥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단 말이야. 그죠? 그럼 이 뒤에 2k 마이너스 3 이렇게 붙어야 된다고. 그죠? 네. 얘를 풀어보면 k는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나오는데 이 상황 자체가 k가 2보다 크거나 같은 상황이었어서 이거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그럼 되는 건 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최대값은 얼마다? 1이다. 이해하겠나요? 이해하겠나? 네. 근데 제 생각엔 여기를 그래도 2x-3이라고 써줘야 될 것 같은 느낌인데 어떻게 생각하냐? 2x-3을 정의역의 원소로 갖는다 이런 뜻 아니야? 그렇지 않냐?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나는. 하기사 그러면 여기다 x라고 써도 되죠. 예, 그러니까 그런 생각 하는 학생이 있을 거 가지고 검토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려면 저기다 x라고 쓰면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얘가 표기를 틀린 거 같진 않고 우리는 보통 이렇게는 잘 안 쓰겠죠. y가 x바 x는 k보다 크거나 같고 g2x-3 y는 이런 식으로 쓰는 걸 우리가 조금 더 낮게 생각할 것 같은 느낌인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근데 얘하고 똑같은 뜻으로 쓴 것 같아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해되죠? 이해 안 돼요? 저도 사실은 이런 식으로 식을 쓰는 게 납득이 돼서 설명하는 건 아니에요. 나도 이해 안 돼요. 알겠죠? 그냥 문제를 만들려고 어떻게 하면 니네를 헷갈리게 할까 이런 거 고민해서 지금 이렇게 표기를 한 거란 말이야. 실제 이 사람들도 이렇게 안 쓸 거예요. 자기 식을 쓸 때. 이렇게 안 쓸 것 같은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기 2x-3이라고 적혀있는 게 훨씬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지만 그럼 여기에 2x-3 쓸 필요 없어요. x라고 쓰면 돼요. 그잖아. k보다 크거나 같은 실수에 대해서 2x-3을 g에 집어넣겠다 이 말 하고 싶은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저기 2x-3으로 썼으니까 여기를 x라고 써도 되는 거죠.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 x랑 여기 x는 사실 같은 x가 아닌 거예요. 집합을 제너레이팅 시킬 거 아니에요. k보다 크거나 같은 실수에 대해서 2x-3의 범위를 생각해서 어떤 범위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이제부터 걔가 다시 x인 거야.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그런 식이라고. 알았니? 여기 x와 여기 x는 반드시 같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등식으로 연결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모든 상황을 그러면 다 외울 거냐? 그런 거 아니고 이 식을 쓴 사람의 의도를 잘 파악하시면 돼요. 이런 뜻으로 썼구나. 이렇게.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아무도 시비 걸지 않잖아. 자, y는 fx라는 곡선이 있고 y는 gx라는 곡선이 있단 말이야. 그럼 여기다 1 넣으면 여기도 1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냐? 같은 x니까?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지만 fx는 gx라는 방정식이 있으면 여기에 1 넣으면 여기에 1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죠. 등식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차이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 x랑 여기 x가 실제 같은 의미가 아니라고요. 다른 의미예요. 여기 x와 여기 x는 같은 의미입니다. 이걸 잘 구분해서 보셔야 돼요. 알겠죠? 네. 근데 여튼 뭐 이게 잘 써진 식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거지같이 쓴 거예요. 그냥 어쨌거나 내 말 맞잖아 이런 느낌으로 식을 쓴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걸 보고
아 그래 네 마음이 그렇다면 내가 네 마음을 읽어주지 이런 느낌으로 접근해야지. 우와 이렇게 붕괴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42번 보겠습니다. 이건 뭐 이 질문하는 학생은 조금 더 열린 마음을 갖도록 하세요. 예, 이걸 질문한다는 건 수능을 잘 못 본다는 뜻이거든요. 예, 별거 아닐 거예요 아마. S에서 S의 1대1 대응이라고 하자. S가 1부터 N까지고 그 다음에 뭐 F1부터 FN까지 이므로 1대1 대응 시킨다라고 하면 S에서 S로 지금 정의역과 공역이 같단 말이에요. 공역이면서 치역이겠죠. 예. 그러면 1부터 N까지의 값이 결국 F1부터 FN까지의 합인데 이것들의 대응 관계가 바뀐다는 것은 그냥 순서를 다시 나열하면 된다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F를 이런 식으로 나타내면 이거 집어넣으면 F1 나오고 뭐 이런 느낌인 거죠. 이런 느낌인 건데 F1이 1이고 F2가 2고 즉 항등을 제시면 이렇게 나타내는 거란 말이야. 이해하겠니? 예. 그러면 F가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는 1일 때 함수값은 1이고 2일 때 함수값은 3이고 3일 때 함수값은 4고 4일 때 함수값은 2란 말이야. 그럼 이게 지금 뭐라고 써있니? 3번 합성하시라고 돼 있잖아. 그러면 F3는 1, 2, 3, 4는 그대로 써놓고 1일 때는 1이겠죠. 항등이니까 3번 통과해도 1이겠죠. 근데 2일 때 한 번 통과하면 3이 됐어요. 3을 한 번 통과시키면 다시 4가 됐어요. 4를 한 번 더 통과시키면 2가 됐잖아. 얘가 말을 하고 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2라고 적으면 되죠. 이해하겠니? 마찬가지예요. 3을 한 번 통과시키면 4가 돼요. 4를 한 번 더 통과시키면 2가 되죠. 2를 한 번 더 통과시키면 3이 되죠. 결국 3은 3이 되는 거죠. 같은 이유로 4가 2가 됐다가 2가 다시 3이 됐다가 3이 다시 4가 돼서 또 4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3번 합성하면 항등이 되는 그런 함수다. 이런 얘기인 것 뿐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이제 이거를 대응하는 그림을 그려보잖아요. 그러면 이게 3, 4, 2 이런 그물 구조잖아요. 3번 돌면 자기 걸로 가는 그런 구조란 말이야. 그래서 안 해봐도 사실 알면 좋은데. 친구들! 그러지 마요.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저는 학생 인권을 존중하니까요. 그러지 마세요. 아니 제 수업이 그렇게 노잼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노잼이라고? 당신이 너무 수학에 관심이 없는 거 아니에요? 수학에 관심이 있다면 유잼이에요. 꿀잼까지는 아니어도 그냥 잼이 존재한다. There exists. 아시죠? 예. 유잼이요. 아시겠죠? 예. 합성함수의 그래프 그리라는 건데 너네 합성함수의 그래프 그리는 게 아직도 어렵니? 그래 나는 어렵다 말하면 되잖아. 근데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서술형으로 출제하면 서술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근데 이런 것들은 딱히 서술형으로 안 나올 거예요. 서술형으로 나오기 좋은 애들은 이런 애들이에요. 이런 애들. 그래서 제가 46번 풀이를 할 때 서술형 쓰는 걸 한 번 더 추가로 보여드릴게요. 알겠죠? 근데 서술형 나와봐야 한 문제 나옵니다. 모든 문제를 서술형 풀고 계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예, 나오면 그때 서술할 수 있으면 되지 나오는 문제마다 서술하고 있으면 얼마나 수학이 재미없겠어요. 알았니? 자, 근데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지 않아? 합성함수를 묻는 문제들은 하나같이 직선의 일부, 꺾인 직선, 선분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함수만 합성을 시켜요. 왜 그러냐면 곡선을 곡선에 합성하는 건 미적분해서 시킬 거거든. 근데 그것도 진짜 핵 어려운 문제에서밖에 안 나와요. 무슨 말이냐, 이게 직선의 형태이기 때문에 증감도 좀 명료하고 그 다음에 합성의 결과는 무조건 직선이다. 즉 끝에 점만 확인하면 그 사이를 그냥 무조건 직선으로 이으면 되는 거죠. 왜냐면 직선을 직선 합성했는데 어떻게 직선이 안 나올 수가 있겠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1차식을 1차식에 대입했는데 갑자기 2차가 나온다 이런 얘기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경계점만 확인해가지고 빠른 속도로 합성함수를 이렇게 그려낼 수 있기 때문에 직선의 일부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들로 문제를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문제 자체를 이런 식으로 푸는 거죠. 대충 맞춰서
맞춰지겠니? 그냥 하자고. 알았지? 예. 그러면 y축의 좌측은요? 함수값이 다 2잖아요. 그럼 2를 집어넣으면 2일 때 함수값이 2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쭉 2로 올 건데 0에서 12서 아유 문제도 안 읽어봤네요. 여러분 문제 읽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죠? 예, 0에서만 보면 되네요. 그러면 0부터 2까지는 확실히 상수 함수잖아. 2야. 2를 다시 집어넣으면 2일 때 함수값은 2잖아. 그러니까 0부터 2까지는 2로 간다는 거 알겠니, 아가들? 요건 이해하시겠어요? 하겠죠? 그 다음에 2부터 4까지 보세요. 2부터 4까지는 또 마이너스 x 어쩌 하지 말고 그게 아니라 이 x 봐봐. 합성함수는 x의 변화를 보고요. 그 다음에 fx의 변화를 보고요. 최종적으로 f의 fx의 변화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합성함수는 가운데 걸 쌩까고 x의 변화와 fx의 변화만 서술하자는 게 합성함수 입장인 거야. 이해하겠니? 자, 그러면 x가 2에서 4로 변할 때 fx는 어떻게 됐니? 2에서 0으로 변했잖아. 그럼 x가 2에서 0으로 변할 때, 즉 얘를 한 문자로 보고 이 함수를 다시 읽으면 x가 2에서 0으로 변할 때인 거야. 그럼 y좌표 어떻게 되고 있어요? 2로 일정하죠. 그러면 2에서 2로 간다는 얘기잖아. 가운데 걸 쌩까고 그냥 이걸 보자는 얘기예요. 합성함수는. 그러면 x가 2에서 4로 가면 fx는 2인 상태를 유지하는구나.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이해돼야 안 돼요? 이걸 머릿속으로 하는 거야. 근데 머릿속으로 잘 안 되잖아요. 내가 지금 보급형 스마트폰에서. 그러면 이걸 좀 썩 하시고 하다 보면 그냥 빨리 할 수 있어요. 알았니? 자, 그러면 여기도 이렇게 간다는 거 알았어요? 어디까지? 4까지요. 제가 이해하시죠? 네. 그 다음에 4에서 6을 볼게요. 4에서 6으로 변할 때 얘가 어디로 가죠? 0에서 2로 가지 않아요? 0에서 2로 가면 y좌표 변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또 2네. 아, 또 2구나. 언제까지? 6일 때까지. 선생님 계속 2 아니에요? 아니, 그러진 않을 거예요. 네. 근데 6에서 8은 안 봐도 알겠죠? 아, 2에서 4하고 똑같을 거 아니야? 그지 않니? 선생님 갑자기 왜 이렇게 불친절해요? 아니 이거 똑같잖아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예. 그럼 8에서 10도 안 봐도 되겠네요? 이거하고 똑같잖아. 아, 의심스러운 친구들 해봐요. 알겠죠? 예. 저는 안 할 거니까 저는 의심이 하나도 안 되거든요. 확실해요. 예. 10까지 여기까지 왔어요. 예. 자, 그러면 10부터는 다시 봐야 될 거 아니야. 처음 나왔어. 이제 처음 나왔다고 저거. 자, 10부터는 어떻게 되니? x가 10부터 12까지 뭡니까? 10에서 12까지 간다고 쳐. 알겠지? 그럼 fx는 2에서 4로 가잖아. 그러니까 x가 2에서 4로 가는 걸 읽어야 되잖아. 그럼 y는 2에서 0으로 간다고. 아, 그러니까 2에서 0으로 가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쉬울 수가 없는데? 그죠? 얘가 y는 fx의 그래프입니다. 면적거라고 했으니까 칸도 잘 나눠놨네. 그치? 4, 5, 20 나머지 2니까 22. 아시겠죠? 다 이런 식으로 푸는 겁니다. 끝에 점만 가지고. 알겠죠? 선분으로 연결되니까 다 그냥 끝점을 그냥 식선의 형태로 연결하시면 돼요. 선분의 형태로. 네. 그럼 다 맞는 그래프가 되는 거죠. 해당식 그러라고 문제를 이렇게 일부를 준 거고요. 다음 45번. gx는 무슨 함수입니까? 함수값이 양인 경우 그대로 살려주고 음인 경우 0으로 죽이겠다. 이런 함수입니다. 실제 죽인다는 뜻은 아니고요. 글자나 절대값을 풀려면 f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gx가 fx하고 같습니다. fx가 0보다 작으면 gx는 0이 되죠. 그러면 0보다 큰 이 부분은 그대로 두시고 0보다 작은 이 부분은 0이 된다라고 하시면 얘가 y는 gx가 될 겁니다. 아니야 맞는 거 같지? 합성함수 그릴 거잖아. 자, 이거 꺾이는 지점을 기준으로만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자, 1의 왼쪽 관찰해 볼까요? 1의 왼쪽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y값이 1보다 크냐 작냐도 봐야 되니까 여기도 봐야겠네요. 제가 방금 왜 또 구간을 나눴냐면 자, 잘 봐요. 처음에 저희가 꺾이니까 저기만 나누면 되냐?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야. 근데 그 합성함수라는 건 결국은 얘 값을 다시 여기에 집어넣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 이 부분까지는 y값이 1보다 커요. 그럼 이쪽에 영향을 받겠죠. 근데 이쪽은 y값이 0과 1 사이에요. 그럼 이쪽에 영향을 받을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여기까지 좀 나눠줘야겠다. 즉 갑자기 0보다 작을 때, 0과 1 사이일 때, 1보다 클 때 세 개로 쪼개서 문제를 풀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0보다 작을 때는 뭐냐면 y의 값이 엄청 큰 거에서 내려오는데 언제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1까지 감소하는 거죠. 사실 이쪽을 뭐 양의 무한대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지? 예. 아무튼 이쪽에서 이렇게 1까지 오는 거잖아. 함수가 얼마야? 0이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0의 좌측에서 그냥 계속 0이었다 이 말이죠. 그럼 0의 좌측에서 계속 0인 게 이게 또 뭐야? 이거밖에 없는데? 아, 다 풀었네요? 좀 어이가 없네. 자, 나머지도 해볼게요. 0과 1 사이면 뭐냐면 gx가 1에서 0으로 감소하거든요. 그러면 1에서 0을 읽어봐요. 0에서 1로 증가하죠. 그럼 결국은 0에서 1로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0에서 1로 증가하고 있어요. 이해하시겠어요? 그 다음에 1의 오른쪽은 뭐냐면 그냥 음수예요. 1의 오른쪽 함수가 음수잖아. 그럼 음수를 읽어봐. 1보다 커지지 않니 이러면? 0과 1의 오른쪽. 아, 음수 아니죠? 잘못 읽었어요? 왜 내가 검정 실선 읽고 있냐? 이거 읽어야 되는데 1의 오른쪽에서 0이죠 0? 예, 그럼 그냥 0을 읽으면 돼요. 0에서 1이에요. 그래서 1로 가는 겁니다. 이해하겠나? 아까보다 조금 더 간략하게 풀었어요. 근데 실제로 이 정도보다 조금 더 빠르게 풀어야 돼요. 아시겠죠? 예. 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2번이 답이고요. 근데 이건 보기가 너무 성의가 없네요. 이게 3개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뭐 하나를 그려놨어. 2개를 그려도 저거 하나만 한 다음에 찍어서 맞는 놈이 있단 말이야. 알겠지? 46번. 아, 제가 일단 빨리 그리는 거 먼저 해볼게요. 알았죠? 네. 그리고 서술형 답안 작성하는 거 다시 해줄게요.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은데는 표정인데. 여러분 이거 대충 그려도 되죠? 네. 자, 뭐 하려고 하냐면 y는 g의 fx를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x가 f를 먼저 통과하잖아요. x가 f를 먼저 통과하잖아. 제 말 맞지? 그러면 f가 x를 통과하게 되면 0에서 2까지를 먼저 보잖아요. 0에서 2까지를 보면 0으로 고정이에요. 근데 이거 G서클 F도 그려야 되고 F서클 G도 그려야 되니? 그지 같구나. 그러면 하나를 빨리 그리고 하나를 서술형 그려볼까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면적 구하는 거여갖고 그래프 대충 그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건 제가 사전 정보가 있기 때문에 눈금을 좀 쳐놓을게요. 좀 더 컸으면 좋겠는데. 눈금이 조금만 더 컸으면 좋겠어서. 보는 여러분들 입장 때문에 그렇거든요. 물론 문제를 풀기도 전에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예쁜 그림이 필요해서 제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한 칸이 다 일식입니다. 네. 자, 그럼 처음에 얘 먼저 그려볼게요. F를 먼저 통과하죠. 그러면 X가 0에서 2가 될 때까지는 계속 0이에요. 그럼 0을 집어넣으면 G에 0을 집어넣으면 얼마예요? 0이에요. 그럼 0인 상태를 유지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 그래프가 잘 안 보이겠지만 여기 0인 상태예요. 2까지 온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 다음에 2부터 4까지 한 큐에 가면 안 돼요? 그러면 y가 0부터 4까지 움직이잖아요. y가 0부터 4까지 움직이면 여기서 한번 꺾이잖아.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3이 필요한 게 아니고 여기 2가 필요한 거야. 여기 2 때문에 여기 3이 그냥 나오는 그런 관점인 거지. 알겠니? 그럼 2에서 3까지 움직이면 fx의 y값은 0에서 2까지 가거든요.
그럼 0에서 2까지 읽어보면 어떻게 돼요? 0에서 4까지 증가하죠. 그래서 여기는 0에서 4까지 증가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겠니 친구들? 이해하겠어? 그 다음에 3에서 4까지 가보면 2에서 4까지 증가하죠? 그럼 2에서 4까지 증가시키는 걸 읽어보면 어떻게 돼요? 4에서 0으로 감소하죠? 네. 아 그렇구나. 그러면 4에서 0으로 감소를 시키면 되겠구나. 지금 이 아이가 누구냐면 y는 G서클 f x의 그래프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두 번째 거는 식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네, 두 번째 건 서술형 답안을 작성한다고 생각하고 식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fx랑 gx의 식이 다 필요해요. 자, fx는 이렇게 생겼어요. 0인 경우가 있고, 그리고 2x 마이너스 4인 경우가 있죠. 0과 2 사이, 얘는 2와 4 사이. 됐죠? 예. gx는 2x인 경우가 있고요. 이건 언제냐면 0과 2 사이, 그리고 마이너스 2x 플러스 8인 경우가 있죠. 여기까지 다 똑같시죠? 네. 자, 뭘 하려고 하냐면 f의 g의 x를 구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서술형 답안 작성할 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얘랑 비교해봐. x가 gx가 된 거 아니니? 그럼 모든 x를 그냥 gx를 넣으면 되는 거야. 근데 여기는 넣을 게 없잖아. 0이야. 여기는 2gx 마이너스 아니니? 그래 놓고 끝내면 안 돼. 여기 구간에 있던 x에도 누가 들어가야 돼? gx가 들어가야 되는 거야. 이해하겠니? 예. 그 다음에 여기에도 gx가 들어가야 되는 거지. 아주 명료하죠, 여기까지? 합성함수 구한 겁니까? 아, 구한 건데 이러면 가로축이 gx가 되잖아. 문제가 원하는 게 아니야. 문제가 원하는 건 가로축이 x가 되는 걸 원한다고. 그러면 결국은 gx를 없애야 되는 거죠. x로 없앤다기보다는 x로 표현하는 관점인 거예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x로 표현하는 관점이라서 자, gx가 0과 2 사이인 경우를 봐야 되니까 0과 2 사이냐 2와 4 사이냐가 중요하죠. 그래서 요 가운데 2를 끊어야 돼요. 왜냐면 이 범위를 보면 알 수 있다니까요.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야. 대충 이 정도 끊던데 이렇게 하는 거 아니란 말이야. 알겠죠? 예. 그럼 여기를 끊으면서 자연스럽게 뭘 찾게 되냐면 아, 여긴 1이고 여긴 3이구나. 이걸 찾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셨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gx가 0과 2 사이다. 이 부분을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놓을게요. 이게 진짜 gx가 0과 2 사이잖아요. 그 다음에 gx가 2와 4 사이다. 이걸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면 시각적으로 좀 더 알아보기가 쉬울 거예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제일 처음에 x가 0과 1 사이인 경우는 무조건 따로 봐야 되죠. 지금 규칙이 다르잖아요. 하나는 지금 보라색이고 하나는 청색이니까, 그지? 하늘색이니까. 그러면 0과 1 사이에서 gx의 정체가 누굽니까? 2x잖아요. 맞아? 그래서 f의 g의 x는 0과 1 사이에서 잠시만요. 얘가 0과 2 사이면 g를 먼저 통과해야 되니까 2x 맞는데? 그죠? 네, 2x예요. 2x인데 이 2x를 결국은 어디 집어넣어야 되냐면 f에 집어넣어야 한단 말이야. 근데 여기 그냥 0이라고 써있잖아. 그러니까 2x가 됐든 뭐가 들어왔든 그냥 0에 집어넣으면 0인 거지. 그래서 여기 0이 되는 거야. 처음에 첫 번째 구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의미가 있는 식이었다면 더욱 설명하기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럼 0이어도 뭐 큰 차이는 없어요. 두 번째 이제 뭘 보셔야 되냐면 1과 2 사이를 따로 보셔야 돼요. 왜냐면 하늘색으로 똑같은 거 아닙니까? 하지만 gx의 식의 구조가 달라요. 1과 2 사이에서는 gx가 2x고요. 2와 3 사이에서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8이니까. 알겠죠? 근데 1과 2 사이에서는 2x인데 2x 또 어디다 넣어야 돼요? x 0과 2 사이니까. 0에 넣는 건가? 아니죠. 얘가 지금 gx 자체가 2x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 gx를 0과 2 사이 0에 넣는 거 맞나?
나도 헷갈리네. 0, 1. 일단 이거부터 써볼게요. 네. x가 1과 2 사이일 때요. 그죠? 네. x가 1과 2 사이일 때 gx를 먼저 보시면 gx가 2와 4 사이로 가잖아요. 여기 보셔야죠. gx가 2와 4 사이로 가잖아요. 네. 그러면 gx가 2와 4 사이면 여기도 들어간 거란 말이야. 왜냐면 얘가 지금 gx라고 생각하고 읽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f의 통과를 시키는 거니까. 그럼 2와 4 사이니까 2x-4에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누구를요? 2x를요. 그럼 2x를 2x-4에 집어넣으면 뭐가 되는 거야? 4x-4가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4x-4가 되는 거야. 헷갈리는 친구들 걱정하지 마세요. 뒤에 구간 2개가 더 남아있어요. 2번 더 해보시면 안 헷갈릴 거예요. 알겠죠? 세 번째, 2에서 3, 4일 관찰할 거예요. 2에서 3, 4일까지는 gx가 누구냐면 얘예요. 마이너스 2x 플러스 8. 근데 이 gx의 범위 자체가 지금 2에서 4 사이가 나오기 때문에 0이 아니라 여기다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면 2 곱하기 마이너스 2x 플러스 8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가 나오니? 마이너스 4x 플러스 12 이렇게 나오죠? 네. 얘가 이렇다라는 거고요. 네 번째, 여길 볼 거예요. 3과 4 사이에서는 gx가 0과 2 사이에 해당하니까 2x가 되는 거죠. 2x를 읽어야 되는 거잖아. 2x를 읽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값이 0과 2 사이에 해당하니까 어차피 0에 대입할 거니까 사실 뭘 읽는지 중요하진 않지만 그냥 0이 될 거예요. 근데 웃긴 건 이 서술형 답안을 작성할 때 제가 학생이고 저한테 작성하라고 하면 진짜 이 짓 하겠습니까? 안 해요. 이렇게 안 쓰고 할 줄 아는 거 알잖아. 그러면 어디서 쪼개야 되는지만 확인하면 그림을 그려서 그림의 식을 쓰는 게 더 빠를걸요? 어차피 이 과정을 다 확인하진 않을 거니까. 대신에 요건 좀 써주는 게 좋겠죠. 얘 써놓고 얘는 그냥 그림 보고 써라. 약간 이런 느낌? 그게 더 빠르고 더 안 헷갈리거든요. 어쨌거나 거기에 맞춰서 얘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어떻게 그려지냐면 여기는 이렇게 해요. 그죠? 예. 그 다음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고 그 다음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고 그 다음이 다시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말 이해되시겠죠? 예. 문제에서 구하라는 면적은 어디였냐면 여기였습니다. 여기. 이건 제가 워낙 좀 잘 그려놔가지고 눈으로 면적이 보여버리는데 여기 아니군요. 둘 다로 둘러싸인 부분의 면적. 그럼 여기네요. 저기 아까 처음에 칠했던데 고르시면 안 돼요. 왜냐면 X축이 뚫려 있어요. X축에는 그래프가 없잖아요. 구하는 게 여기에요. 여기. 이해하시죠? 예, 요 아래는 막혀있지 않아요. X축이 둘러싸는 면적이라고 안 했으니까. 두 그래프가 만드는 면적이라고 했으니까. 닫혀있는 부분만 따지면 이 두 개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예. 그러면 4 더하기 4 마이너스 저거 얼마냐? 저게 2 1 1이지 않냐? 많은 거 아니야 아가들? 두 개를 빼야지. 하나 빼면 안 되지. 1 곱하기 2 그럼 6이 되겠네요. 여기까지 포함해서 구하라고 했으면 4 더하기 4 빼기 2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빼고 구하라고 했으니까 4 더하기 4 빼기 1 곱하기 2 해야죠. 무슨 말인지 알죠? 예. 이해하시죠? 예. 저기 저 부분이 왜 해당 안 되는지 납득하시겠죠? 이쪽 아래에 그래프가 없다니까요? X축만 있어요. 그러니까 저 두 그래프가 둘러싸는 곡선이 아니에요. 좀 길어졌네요. 잠깐 쉬었다 하죠.